네, 안녕하세요. 머니메이커스 김병일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아주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게 되거나 아주 높은 확률로 실전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굉장히 선별된 정보만 말씀을 드릴 거고, 블로그 글을 볼 수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 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으로 꼭 말로만 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시황이라고 하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개별 주식까지 깊숙하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말은 이제 bad is good, 나쁜 것이 좋은 것인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나빠져야 금리가 인하가 되는데 그 나빠지는 부분들이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bad is good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제 고용 지표들이 많이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구세 결과를 이끌어내고 아마 9월 18일 날 FOMC 결과에서 금리 인하로 결정지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매크로적으로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고용 쇼크에 대한 부분들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코스피 최고가, 이제 S&P 500이든 전 세계 증시가 거의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가 아주 강한데, 최근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고, 테슬라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2차 전지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지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이번에 스크루지님이 올려주셨지만 S&P 500에서 핵심적인 기업들이 거의 한 10개 기업 정도의 시총이 50% 정도에 가까운 지금 화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화력을 좀 내고 있고, 기술주하고 대형주들이 더 가는 형태의 지금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라클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여기서도 똑같이 반도체, AI 이런 것들이 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9월 ETF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거는 본 강의에서, 머니메이커스 정기 강의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투자하실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원자재, 금이 또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계속 올려붙이고 있습니다. 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제 안전자산도 참 좋은 상황이죠. 금도 사기가 좋고, 채권도 사기가 좋고, 그러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사실 뭘 해도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인은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특정 코인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고요. 뭐 리플, 솔리나 이런 것들 차트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7일 대출 규제가 나왔죠. 9월 7일 대출 규제로 인해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최소 1, 2급지 정도의 서초구, 강남구, 그리고 용산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아니군요. 잠실도 있군요. 송파구나 이런 쪽에 이제 1, 2급지 정도의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의 주택들은 조금 좀 약세를 보인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저도 집을 샀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시세들을 많이 살펴볼 때, 좀 집값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떨어진 데가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메인 지역일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말들을 싫어하거든요. 뭐 부동산이 지금 오르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도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다르기 때문에 101동은 오르는데 102동은 오르는 케이스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고, 101동 11층은 오르는데 101동 뭐 다른 호수는 안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체를
어떤 싸잡아서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셔야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산 집의 호가가 떨어지지도 않고 매달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큰 타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그런 세부적인 면에서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 끝날 때까지의 부동산은 아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봐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제 다음 주 중요한 이벤트는 FOMC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는 한국 시간 18일 목요일 새벽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가장 긴장해야 될 거는 16 일, 17 일이겠죠. 왜냐하면 18일 날 발표가 딱 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음날 아침에 시장 상황을 대응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16일, 17일 안에 여러분들의 투자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 놓으셔야 된다. 어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이 아직 있으시겠죠. 아직 지금 저희 초보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16 일, 17 일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익이 많이 나거나 손해가 많이 나고 있거나라고 한더라도 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반 정도는 익절하실지 반 정도는 손절하실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FOMC 결과를 맞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장기적인 수익에서 차이가 많이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 일에 소매 판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16, 17, 18 다 중요한 요소고 지금 이 FOMC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쭉 넘어가고요. 청년미래적금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청년미래적금이라고 청년도약계좌 폐지하고 이번에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120% 인가 125% 라고 했는데 아예 그거에 준하지도 못하는 수익률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바꿔서 개정이 돼서 나올지 이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나오면 사실 가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청년도약 계좌를 유지하는 게 더 나을 확률이 아직까지는 높고요. 제가 2025년 7 월에 한번 저희 단톡방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금인데 연금이 아닌 저축 상품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7월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7월 이후로 10일 만에 사라지고 8 월에 없어졌다가 9 월에 다시 이제 재출시가 됐는데 제가 이거 굳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드려야 되나 하다가 이제 운영진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정도로 좋은 상품들은 지금 사실 밖에서는 난리거든요. SNS랑 이런 곳에서 아마 한 번쯤 보셨을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올려 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10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고용 쇼크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B컷이라고 하는 건 이제 0.5%를 한 번에 내리냐 내릴지 말지인데 보통은 0.25%씩 내립니다. 0.5%한 번에 내릴 확률은 제가 봤을 때 크진 않은 것 같고요. 0.25%씩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뭐 기록적인 순매수까지는 아니고요. 2조 3조 그 정도 매수했던 것 같고 코스피 9 거래일 연속 상승한 건 중요하다. 오라클 쇼크, AI 그리고 금도 부동산도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의 시황은 제가 이제 매주 올려드릴 거지만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지금부터가 실제로 이제 돈을 버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결국 뭐에 투자할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뭐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부터 살펴볼 건데 우리나라는 AI 반도체 사이클의 귀환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SK하이닉스 HBM4 세계 최초 개발 이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들에 관련해서 파생돼서 돈 벌 수 있는 게 꽤 많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한미 조선협력 이게 지금 사인이 계속 안 되고 있죠. 이벤트는 많은데 뭐 약간의 갈등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반도체와 미국 기술주 위주로 보시는 게 거의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저번 주까지 저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인가요? 거기까지는 본 적이 없는데 저번 주부터 제가 이제 단톡방에 뭐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났어요. 일반인 기준으로는 금요일 날 봤을 거고, 뭐 조금 더 빠르신 분들은 그 전에 알았겠죠. 근데 일반인 분들이 이때 알았고, 뉴스가 이때 나왔기 때문에 지금 15일 월요일부터 실제로 시장이 시작되는 거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반도체를 놓고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를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섹터들은 이 반도체 수급, 어차피 반도체가 수급을 뺏어올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섹터보다는 결국 반도체 쪽, 뭐 아니면 제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센터, AI, 전력, 또 뭐 있을까요? 그 에너지, 뭐 이런 쪽 말고 투자할 때가 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고요. 반도체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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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했고, 뒤에서 기회 되면 보여드릴 건데, 삼성전자의 개인의 물량들 있죠? 개인의 물량들이 다 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올려붙일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신고가 찍었는데, 꺾인다 하더라도 올려붙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이제 저희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말도 안 되는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근이기도 하고 꼭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뒤에서 차트랑 같이 해서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TCK 강조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미코 중요한 것 같고요. PSK도 중요하고요. 테스도 중요한데 뭐 살 수 있진 않을 것 같아서 유니테스트 TLB, 한양 ENG, 뭐 VM, 에로티 베큐um 이런 기업들 기억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범한 퓨얼셀, 두산 퓨얼셀이 이제 연료 전지거든요. 이 연료 전지랑 연관된 기업이 이제 상하프론테크 그 기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가장 설명드리기 좋은 차트여가지고 뒤에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다, 이런 이제 이벤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지금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바이오는 제가 보지 않고, 왜냐면 만약에 살 게 없으면 우리나라 바이오를 사도 되는데 살 게 있는데 굳이 이런 리스크 있는 거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우로보틱스가 지금 이제 이 K 휴머노이드 연합 신규 참가 기업으로 선정돼서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제 드론과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드론 기업들 좀 정리해 둔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AI 잘 돼 있으니까 국내 드론 기업 정리해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해줄 거라서 코오롱 주가 이제 모멘텀 있고요. MSC도 있고요. 팩터 파이낸셜 차트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좋아서 뽑아놨지만 지금 당장 뭐 사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빌리언스는 너무 이제 동전주 너무 위험한 주식이라 빼겠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 넘어갈게요. 미국 주식 보는 법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키움증권이랑 친해지시는 게 좋은데 키움증권을 검색하셔가지고 전체 메뉴에 투자 정보에 해외 증시 누르시면 미국 선진국이 있습니다. 미국 선진국을 누르시면 그 주차의 미국 기업들 중에서 괜찮았던 친구들을 이렇게 이유를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실수로 지금 여기서 제가 뭘 들고 있는데 말을 할 뻔했는데 그거 밝힐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기업들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좀 불편하다 하시면 이제 인베스팅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investing.com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인베스팅이라는 사이트에서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마켓 그리고 스탁에 들어가서 트레이딩 스탁이 있습니다. 트레이딩 스탁을 누르시면 이 화면이 뜨고요. 저는 프라이스 말고 좀 퍼포먼스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수익률 기준으로 보고, 저는 이제 주차별로 보고 싶은 거라서 주차별로, 뭐 달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차나 일별을 보고요. 이제 주차별로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 그리고 또 파생해서 우리나라의 아이온큐 관련한, 이제 양자 관련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보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아마 내일 국내 양자 기업들의 시초가가 크게 뜬 상태로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라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엔비디아, 브로드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AMD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온큐 말씀을 드렸고 뭐 팔란티어는 뭐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좋죠.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 메타. 그리고 이제 구글 여기 구글이 빠졌는데 구글이 이제 재미나 1등인 거 제가 올려드렸죠. 구글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나오네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좋습니다, 다. 테슬라가 뭐 말도 안 되게 올랐죠. 7% 가까이 하루 만에 올리면서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 파생된 기업들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로봇 기업인 거를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되고, 로봇 기업이란 뜻은 파생된 로봇 쪽으로 주가들이 상승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란 테마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로봇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픈도어 테크 유명하죠. 기억하실 필요 있고, 유나이티드 헬스 이제 저점 잡고 올라오는 느낌, 낙폭과대주, 전형적인 낙폭과대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특징주 다 잡았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투자 자문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투자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종목 중에서 추려드리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부고요. 2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